안녕하십니까. JTBC 전원뉴스입니다. 5년 전 삼성이 투자를 약속한 새만금 국제협력용지는 새만금에서도 가장 노른자위 땅입니다. 삼성이 투자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새만금 개발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4월 삼성은 국무총리실, 전라북도 등과 투자 협약을 하고 새만금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1단계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7조 6천억 원을 투자하고 2, 3단계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투자 면적은 11.5제곱킬로미터,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3배가 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이 아무래도 큰 시장이 중국이 큰 시장이고 또 2020년, 2030년 돼야 사업이 본격적으로 된다고 봤을 때 삼성이 투자하기로 한 땅은 새만금의 한가운데인 국제협력용지입니다. 새만금의 핵심 기반 시설인 동서 이축도로와 남북 이축도로가 교차하고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와 만나는 노른자위 땅입니다. 삼성이 지난 5년 동안 이 땅을 선점만 하고 투자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전북 입장에서는 다른 대형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 됐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어떤 기업이 오더라도 소개시켜야 돼. 국제협력용지를 소개시켜야 되나. 또 삼성을 대신할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 하고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전체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새만금 사업비로 정부에 1조 115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62%인 6,280억 원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이 전라북도의 안이한 대응 속에 삼성의 투자가 무산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뒤 차량에 흠집이 생겼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채 빌려가는 손님들을 노렸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렌터카 업체 차량들입니다. 상태가 오래되고 흠집이 많아 고객들이 모두 알아채기 쉽지 않습니다. 이 업체 소장과 종업원이 일부러 골라놓은 겁니다. 이들은 차량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손님들을 기억한 뒤 차량을 반납할 때 흠집이 생겼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쑥 둘러보더니 그 차 앞에 범퍼 그거 밑에 손을 쑥 넣더니 여기가 긁혔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손을 쑥 넣어가지고 여기 긁혔다고 무조건 물어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같은 수법으로 반년 동안 64명에게 2,8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욕설을 퍼붓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경찰에 살았어요, 여기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막 울고불고 그러지 마시라고 막 그러고 남자들은 막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고 하는 거예요. 주로 전주 한옥마을 등의 관광 온 20대 여성이나 대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압적으로 좀 협박 좀 하고 그러면은 순수인자들 애들이 따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주 범행 대상을 어린 학생들이나 그 여학생들을 그다음에 여성들을 상대로 이렇게 범행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종업원 20살 박모 씨를 구속하고 소장 23살 김모 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렌터카를 빌릴 때는 차량 상태를 사진으로 찍는 등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춰 하늘의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가 원광대 병원에서 첫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섬이나 산간 주민들의 병원 이송 시간을 크게 줄여 응급 환자의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딴 섬에 응급 환자를 태운 닥터 헬기가 병원 옆 헬기장에 도착합니다. 미리 대기한 의료진이 서둘러 환자를 응급실로 옮깁니다. 배를 타고 왔다면 5시간이 넘게 걸릴 이송 시간을 30분으로 줄여 환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날씨가 나쁠 때 이제 그 배 출항이 힘들지 않습니까? 헬기 안에서 응급 치료가 가능하니까 환자가 발생하면 굉장히 어떤 그 혜택을 보겠죠. 인천, 충남 등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전라북도에 닥터 헬기가 도입됐습니다. 의료진과 환자를 포함해 최대 8명이 탑승할 수 있는 닥터 헬기는 모두 24종의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 의료진이 5분 내로 신속하게 탑승해 헬기 안에서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하늘 위의 응급실로 불립니다. 섬과 산간 지역의 응급 환자를 시속 310km로 빠르게 옮겨 구급차로 옮길 때보다 평균 57분을 줄이고 사망률을 47%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는 1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포함해서 이송이 응급실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후유증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헬기로 환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이착륙장과 계류장을 늘리는 게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인계점을 늘림으로써 환자를 헬기가 만날 수 있는 곳을 늘려감으로써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닥터 헬기는 119나 보건지소에 신고하면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365일 내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정부가 야영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야영장 등록제를 도입했는데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탓에 등록을 포기하고 문을 닫는 야영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완주에 있는 이 야영장은 지난 2월 문을 닫았습니다. 야영장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진입로의 폭이 4m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곳 야영장 진입로는 3m에 불과합니다. 3m 폭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 행위 자체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 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캠핑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됐어요. 수억 원을 들여 시설을 갖췄지만 결국 3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야영장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전북에서만 수십여 곳의 야영장이 등록 조건을 갖추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공공 야영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제시가 운영하는 금산사 야영장 역시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도심 근교인데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캠핑족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개발 행위 허가는 물론 상시 운영 인력 배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지금 비축되다 보니까 회장을 하게 되는 문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김제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캠핑 수요는 늘고 있지만 야영장이 줄어들면서 이용요금 인상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캠핑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무분별한 규제로 인해서 캠퍼들은 더 갈 곳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더 외지를 찾아감으로 해서 자연보호가 더 훼손되고 있고요. 안전사고를 막겠다며 내놓은 설익은 대책이 캠핑족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학생을 성추행하고 체벌한 고등학교 교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여학생을 두 팔로 끌어안거나 체벌하고 흡연 사실을 파악하겠다며 강제로 소변 검사를 한 순창모 고등학교 교사 A씨를 징계위에 회부하고 고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폭언과 일괄 소지품 검사, 강제적으로 핸드폰을 열어보는 행위 등을 한 2명의 교사를 적발해 전북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30.3도, 전주는 27.8도까지 올랐습니다. 밤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